네, 안녕하십니까. 보안 서비스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앞서 정선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CQI가 그리는 AI 기반의 기판 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요즘 사실은 굉장히 핫한 부분이다. 아마 챗GPT라는 녀석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핫해졌는데 과연 AI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게끔 만드는 기술을 통상적으로 AI,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보면 사실 여러 선구자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공통적으로 AI 부분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은 영국 출신의 천재 수학자셨고요. 이분이 이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게 1950년도에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관련된 논문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기계가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가지게 된다면 이것을 실제로 지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실제로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부분은 뭐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그를 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질문자가 있으시고 한쪽 방에는 사람, 한쪽 방에는 기계 이렇게 따로따로 격리되어 있고요. 질문자는 어떤 방에 사람이 있는지 어떤 방에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 각각 답변을 이제 종이나 이런 그 타이핑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질문을 하셨던 분이 어떤 답변이 기계인지 어떤 답변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했고요.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 그렇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분과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약간 TMI성이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이 약간 말년이 조금 좋지 않으셨습니다. 좀 비참한 생을 살다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보면 테이블 한쪽에 베어먹은 사과 하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카더라이긴 한데 애플 로고를 만드신 분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애플 로고를 만들었다라는 썰도 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영화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AI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오다 보면 올해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붐이 일었었지만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또 한 번 확 저희가 한번 쇼크를 먹은 적이 있었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아시다시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때 이제 5번 대국을 했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1번 이겼는데 이때도 굉장한 쇼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보면 IBM에서도 사실은 체스와 관련되어 있는 챔피언을 꺾은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뭐 체스와 그 바둑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사실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고 알파고가 이기는 바람에 이때도 사실은 굉장한 뭐 임팩트가 있었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온 뭐 뉴스라든지 학회라든지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 딥러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머신러닝 생각을 해보면 기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먼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아마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듯이 최초의 단계에는 이 머신러닝 기법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게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고 학습된 내용에 대해서 얘가 학습한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알파고도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얘는 학습을 시키지만 얘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보안에 AI가 왜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규 공격뿐만이 아니라 아까 정상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공격 자체도 AI를 통해서 변종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찌라시 공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바꿔서 뿌려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들의 어떤 새로운 공격, 조금씩 변종된 공격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보호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뭐 IDC에 있는 서버 요 두 가지였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IoT 센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도 사실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저희가 알려진 것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들어오면 얘가 공격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했지만 최근에 이러한 그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즉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런 어떤 그 트렌드 변화는 단일 솔루션으로 제어하는 형태에서 결국은 위협 분석 센터와 연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SOC와의 같은 연계를 통해서 하나의 위협 대응 플랫폼이라는 틀 안에서 보안을 하고 예방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기술은 적용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AI 파워드하고 AI 특분 이 두 가지 기술인데 초기에는 요 AI 파워드 기술을 주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요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은 저희가 알려져 있는 확인되어 있는 위협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주는 정오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 코파일럿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I 파워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오탐 판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도하고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챗GPT나 이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 드리븐이라고 해서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LLM이라든지 레그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가 단순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으로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힘드니 독립적인 수행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확대를 해서 보안 위협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문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제시까지도 사실은 많이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보안 기술들이 각각의 영역에 따로 적용되기도 하고 중첩적으로 또 적용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위협 대응 플랫폼으로는 체계로 이제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발전 단계를 지금까지 보면 총 한 3단계에 걸쳐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 정보가 나오면 이거를 결과 엑스레이를 찍듯이 CT를 찍듯이 판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TIDB라고 하는 형태로 위협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보통 IPS라든지 악성 URL이라든지 뭐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주로 시그니처하고 해시값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DB를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 보안 솔루션들은 요 DB 기반으로 차단하는 정책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핵심 경쟁력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회사는 뭐 악성 DB가 수십억 건이 있고 뭐 새로운 그 위협이 발생했을 때 3시간 만에 뭐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주기는 하루에 뭐 3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경쟁력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성하다 보니까 특히나 제로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는 사실 태생적으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협 대응 플랫폼은 그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위협 분석 센터 요게 중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요 부분에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해서 기존의 TI-DB가 가졌던 한계점 부분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걸로 탐지하고 차단을 해보자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요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사스형 보안 서비스들이 출현을 하면서 구독형으로 같이 제공하는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 기반의 어떤 보안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데 앞서 그 김병문 사무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비하고 위협 분석 센터 SOC를 결합을 해서 고도화된 보안 기능을 활용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실제적인 방안까지 이제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솔루션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장비 회사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결합된 형태로 구독형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QI는 지금 한 3년 동안 이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선행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AI 파워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기술을 갖고 있고요. 머리어라든지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학습하고 탐지할 수 있는 APT 프리베이션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는 머리어를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는 머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AI 기술 그리고 피싱이라든지 의심스러운 URL 정보를 학습을 해서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요즘 이제 DNS 관련되어 있는 보안들이 많이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총 4종의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왜 사업화를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다른 파트너사 대표님들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대부분 대표님들 고심하고 계신 부분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속 가능한 경영은 아마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매출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CQI뿐만이 아니라 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원가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CQI도 사실은 원가 관련되어 있는 절감 요소들을 많이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대만 ODM에서 OEM 형태로 바꿔서 원가 절감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담은 일부리라도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부분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올해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원가 코스트 절감은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 값을 받고 값을 좀 잘 받고 팔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때는 사실 유효한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정부 예산도 축소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이 사실 치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고객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치 제공의 첫 번째 저희는 동인 요인으로 AI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퍼페추얼,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이제 대금을 받는 형태이고 그 이후에 유지 보수를 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퍼페추얼 판매가 굉장히 요즘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올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매출 계획이라든지 경영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리커버리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어떤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모두가 다 구독형 사업으로의 어떤 전환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독형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적이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어떤 가치 부분은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안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실 요즘 그 고객사 만나면 운영자들 뽑기 힘들다, 보안 담당자들 뽑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AI가 굉장히 많이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4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총 6종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는 올해 4종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 초에 이 2종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처럼 CQI가 그리는 AI 보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중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안 운영 담당자입니다. 방화벽에 정책을 넣어야 되는데 SNS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차단하는 게 회사의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SNS가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일일이 다 창을 열어서 입력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AI 관련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알려져 있는 SNS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보여줘 라고 질문을 하면 장비는 이 부분을 스틱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SOC랑도 연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담당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IPS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그니처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IPS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PS야, 우리 회사에 있는 내부 자산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여기에 맞는 시그니처만 찾아서 최적화를 시켜줘 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담당자들은 내부 자산 정보 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뭐 ADS 관련해서 인계치 설정 뭐 이런 거 그 김영훈 사원께서 말씀하셨는데 ADS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로 들어왔던 트래픽 양하고 디도스 공격 등을 분석을 해서 적당한 인계치를 확인해서 좀 설정을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인텔리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악성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땡땡땡의 악성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위협 정보들의 각종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보여줘. 또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취약점 관련된 게 이제 CV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티가 매주 월요일마다 네가 새로 지난주에 CV 코드가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뭐고 그 CV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거를 생성을 해서 보여줘 라고도 질문을 하면 에이전트가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공격이 탐지가 되면 관제 1순 요원들이 하는 게 이 공격이 정탐인지 오탐인지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학습되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이 발생하면 공격 정보가 뭐고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떤 제품에다 이 어떤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네가 제시를 해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타프라는 이 솔루션은 이걸 기반으로 담당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고요. 또 관제는 사실 보고서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매달 1일 각 고객사별로 공격 정보를 포함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줘.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떤 부분을 좀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안 담당자는 그럼 뭘 해야 돼? 보안 담당자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에이전트가 하는 부분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미디어 접근 그 정책을 차단 정책을 만들려면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에 비해서 시간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일명 노가다 성 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에이전트가 효율성을 높여주고 담당자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정보를 가지고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높은 레벨, 하이 레벨 형태의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슈카이는 여기 계신 파트너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보안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가 슈카이가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슈카이와 여기 계신 파트너 모두 예전에 그 BC카드 광고 보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제 요거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텐데요. 요거 끝나고 나면 조은영 사무께서 그 지금 고성능 제품에 대한 그 발표를 준비하실 거고 그 제품의 출시에 맞춰서 이런 AI 기반 서비스도 적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